태국 월드컵 2차 예선을 위해 소집된 26명의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명단이 공개되자 축구 팬들은 축구협회의 결정에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대다수의 팬들은 속고 배신당한 느낌에 분노를 금할 수 없었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사건의 배경과 세부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황선홍 감독은 이번 달에 개최되는 2026년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3, 4차전을 위해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소집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파리 생제르맹 이강인은 다시 한번 대표팀에 선발되어 눈길을 끌었는데요. 아울러 K리그를 대표하는 울산 HD 주민규도 이번 소집에서 처음으로 태극마크를 달게 되었습니다. 임시사령탑을 맡고 있는 황선홍 감독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태국과의 원정을 위한 대표팀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주장 토트넘 호스퍼 손흥민을 비롯하여 바이에른 뮌헨 김민재, 울산 HD 김영권, 마인츠 이재성, 츠르베나 즈베즈다 황인범 등 과거의 핵심 선수로 활약한 멤버들이 다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논란이 되었던 이강인 또한 황선홍 감독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난 2023년 아시안컵 준결승에서 이강인은 하극상 논란으로 인해 비판을 받았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주장 손흥민과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면서 여러 선수들이 휘둘리고 손흥민의 손가락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은 끝나지 않았지만 황선홍 감독은 지난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함께 금메달을 획득한 경험이 있는 이강인을 다시 대표팀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로써 황선홍 감독은 팀에 대한 신뢰를 강조하며 선수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부여하고자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난달 말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일시적인 지휘를 맡은 황선홍 감독은 고민 끝에 결정을 내리고 K리그 현장을 둘러보며 선수들을 파악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황선홍 감독은 K리그에서 공격수로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었던 주민규를 주목하며 소집하였습니다. 주민규는 생애 첫 국가대표에 승선하였는데 황선홍 감독은 주민규를 발탁한 배경에 대하여 주민규를 안 뽑을 이유는 없다며 축구에 여러 요소가 있지만 득점력은 또 다른 영역이다. 3년간 리그에서 50골 이상 넣은 선수는 전무하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 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울산의 이명재와 광주FC 정호연 역시 이번 소집에서 데뷔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한편 황선홍 감독은 현재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을 임시적으로 이끌고 있으며 이달 말에 예정된 태국과의 2연전 이후 지휘봉을 내려놓을 계획입니다. 황선홍 감독은 내년 2024년 파리올림픽 아시아 최종 예선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전력강화위원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대표팀 임시 지휘를 맡게 되었습니다. 한국 축구가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전력강화위원회의 협조 요청에 왔을 때 많은 고민이 있었다.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결정을 내렸다. 며 황 감독은 말했습니다. 한국 축구가 다시 정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책임감을 가지고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극상 논란을 일으킨 이강인에 대해 아직도 여론은 가라앉고 있지 않았는데요. 이강인은 요르단과의 4강전을 앞두고 주장 손흥민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충돌이 발생했으며 이 논란은 몸싸움으로 이어졌었죠. 이에 대한 여론은 여전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강인과 손흥민 간의 갈등은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으며 그림자는 대표팀에까지 미칠 수 있습니다. 황선홍 감독의 기자회견 내용을 통하여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시겠습니다. 임시 감독직 수락 배경과 선수 선발 배경에 대한 문제에 황 감독은 한국 축구는 현재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기술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결정을 내릴 때까지 고심이 많았다. 지난 14년 동안 대표 선수로서 많은 혜택을 누렸기 때문에 축구인으로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어려울 때는 피해가며 쉬울 때는 하고 이전까지 그런 식으로 축구를 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르게 결단을 내렸다.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지에 대한 고민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다. 최선을 다해 두 경기를 치를 것이다. 시간이 촉박하여 코칭 스태프를 선임한 후 지난 시간 동안 쌓아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55명의 예비 엔트리를 선정했다. 2주 동안 코치진과 함께 K리그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관찰했다. 해외에 있는 선수들은 직접 확인할 수 없어 영상을 통해 컨디션과 포지셔닝 등을 체크했다. 종합적으로 모든 것을 검토한 결과 부상 선수를 제외한 23명을 최종 선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강인 선발에 대해 두 선수와 직접 소통한 결과 이강인은 축구 팬들과 팀 동료들에게 진실한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한다. 손흥민은 그러한 이강인을 격려하며 함께 화합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래서 손흥민은 그를 선발로 선택했다. 이러한 문제는 두 선수만의 문제일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문제는 팀 내의 구성원 코칭 스태프, 그리고 지원 스태프 전체에 걸친 것이다. 나는 책임을 지고 축구 선수로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 이번 태국 2연전을 통해 하나된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에게 속죄하고자 하며 선수들 또한 이 같은 마음가짐을 갖고 경기에 임할 것을 기대한다. 나는 최선을 다해 경기를 치를 것이다. 한 기자는 이강인이 사과문을 발표한 뒤에도 여론이 크게 바뀐 것은 아니다. 대표팀을 향한 좋지 않은 여론이 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 라고 하자 황 감독은 물론 공감한다. 그렇지만 전적으로 이 결정은 감독인 제가 했다. 어쨌든 이강인을 부르지 않고 다음으로 넘기면 위기는 넘어갈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 안 부르고 다음에 부른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강인이 한국에 들어오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감독의 역할이 있지만 또 다른 역할도 있다고 생각한다. 두 선수의 의사소통도 있었다. 선수 경험을 돌이켜봤을 때 항상 팀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풀어지면 다시 단단해질 수 있다. 선수 시절 경험을 했다. 운동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운동장에서 최대한 빨리 푸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황선홍 감독도 손흥민이 이강인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고 반성할 기회를 주고 싶다고 직접 확인했죠. 하지만 황선홍 감독과 이강인을 직접 마주하는 상황에서 손흥민은 이강인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데 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손흥민의 아끼는 동생으로 불리는 선수 이승우가 국가대표 소집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러나 결국 그는 이강인에게 자신의 자리를 씁쓸하게 양보해야 했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는 손흥민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이승우에 대해 황 감독은 경기장에서도 확인을 했고 어제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경기를 보기 전에 코칭 스태프들과 그 자리에서 미팅했을 정도로 이승우를 고민했다. 하지만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선발하지 못했다. 아쉽게 생각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독과 선수들의 결정은 큰 관심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승우뿐만 아니라 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에게 대표팀 문은 항상 열려있다.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정진했으면 한다. 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물병 3인방 논란에 연루된 서령우와 정우영의 소환은 더 많은 의문을 자아냈습니다. 이들의 선택은 규율과 타협의 문제를 더욱 강조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가요? 물병 3인방의 소집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YT뉴스는 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함께 토론하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의 노력을 응원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